안녕하세요. 주변에서 결혼 소식이 참 많은 요즘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부들을 보면 저도 결혼할 때부터 지금 살만해질 때까지 힘들었던 생활들이 많이 생각나요. 저는 결혼 12년 차 20대 후반 주부이고 사는 곳은 서울이에요. 제 사연은 남편과의 불화나 이혼 사연은 아니에요. 시댁 얘기긴 한데 연 끊고 산다거나 심각한 얘기는 아닙니다. 가족 간에 연 끄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싫어도 보고 살아야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다만 얄미운 시댁 가족을 최근에 한 방 먹이고 늘 한 수 아래로 무시받던 우리 부부가 완전히 전세역전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얄미운 시누이나 시어머니를 말로 이기는 똘똘한 며느님들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라 평소에 늘 배운 거 많은 아주버님 부부에게 당하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거 제대로 보여주고 아주버님 부부를 한 방 먹이고 나서는 우리 부부를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네요. 가끔 사연 채널에서 황당한 시댁 사연 들으면 저런 집이 진짜 있구나 생각한 적은 많았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솔직히 말해 저희 시댁도 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저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사실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과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남편은 두 형제 중 차남입니다. 결혼해서 안 거지만 시댁은 아들 둘 중에서 한 사람한테만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공부 쪽으로 가능성 있는 아주버님에게 적극 지원을 하셨고 남편은 중학교 때부터 학원 한번 다녀본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실업계로 진학을 한 남편은 제빵을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졸업하자마자 취업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남편은 군대 때문에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었고 군대 일찍 다녀와서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둘은 남편이 군대 다녀와서 잠깐 했던 아르바이트로 만났어요. 저는 그때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하면서 알바를 하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그다지 관심 없었는데 같이 몇 개월 일하면서 보면 볼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남편은 자기 꿈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먼저 청혼한 건 남편 쪽이었고요. 남편은 20대인 어린 나이부터 인생 로드맵이 무척 구체적이고 명확했어요.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던 말이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있긴 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가진 것도 많이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부족하지만 앞으로 결혼해서 40대 되기 전에는 꼭 떵떵거리며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줄 자신 있어. 나는 내 사업을 하고 싶거든? 근데 사업을 무작정 시작하고 싶지 않아. 이쪽 계통에서 차근차근 경험 쌓아서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게 되면 그때 시작하고 싶어. 그러려면 초반에는 당연히 고생스럽게 살아야겠지. 하지만 나랑 결혼하면 너 마음고생만은 안 시킬 자신 있어. 마음고생은 안 시키고 몸고생은 시키겠다는 말이네? 어쩌지? 나 몸고생하며 살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남편 말에 저렇게 농담을 했더니 남편이 당황하면서 이러더라고요. 힘든 건 내가 다 할게. 너한테는 절대 힘든 거 안 시켜. 걱정하지 마. 잘난 거 없는 나지만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믿어달라는 거야. 남편은 집안도 평범하고 학벌이 좋거나 직업이 빵빵한 건 아니었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보고 결국 마음 먹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저 역시도 그리 잘난 건 없어요. 친정도 평범하고요. 남편과 3년 연애하면서 작은 회사 다니며 월급도 차곡차곡 모아 결혼 준비를 했었죠. 둘이 같이 통장을 만들어 정말 알뜰하게 데이트도 하고 목돈도 같이 모았어요. 아마 저희처럼 불쌍하게 연애하는 커플 없을 겁니다. 물론 조건 따져가며 결혼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따지면 상대방도 저를 저울질하고 따지려 들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성실함과 가능성을 높게 샀기 때문에 믿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3살 많은 큰형님이 있어요. 그런데 큰형님보다 우리 부부가 결혼을 빨리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31, 제가 27대였죠. 그때 아주버님은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취업도 하지 못했던 때라
결혼을 하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형보다 앞서 결혼하는 거 미안해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아주버님이 애인 생기고 밥벌이할 시간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형보다 먼저 결혼했습니다. 양쪽 집안 형편은 비슷했는데 시댁에서는 남편 형 장가갈 거 미리부터 걱정하시면서 결혼 비용 많이 도와주지 못하셨어요. 다행히 제가 임대주택 청약 당첨된 게 있어서 주거 문제는 해결했었고요. 아마 집 문제 제가 해결 안 했으면 결혼 못했을 겁니다. 사실 결혼 준비할 때 시댁에 서운했던 것도 말하자면 많긴 해요.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편 집은 일단 장남 제일주의가 심한 집안이더라고요. 처음에 남편이 먼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시부모님이 바로 허락하신 건 아닙니다. 인사까지 하기로 했으면 보통은 며느리감을 받아들이기 마련인데 제가 인사하러 갔을 때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냉랭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결혼이야 뭐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둘이 꼭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어쩌니? 우리 형편의 아들 장가갈 때 둘 다 목돈을 해줄 형편이 못 되는구나. 큰아들이 먼저 갈 줄 알고 준비해 놓은 걸 어쩌면 좋을까? 그 말이 뭐겠어요? 도움 줄 거 바라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남편이 저 대신 대답을 하더라고요. 걱정 마요, 엄마. 나 집안 도움 바라고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 형 장가갈 때나 도와줘요. 나 일찍 결혼하려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도움 안 받는 대신 이 사람한테 많이 해오라 하지도 말고요. 저 결혼하고 나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집에 생활비 못 드리니까 그건 이해해 주세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데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표정이 좀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마 남편이 도움을 준 걸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형 대학원 학비도 도와줬잖아요. 저 결혼하는 거 사실 이 사람 도움 없으면 못하는 거 아시죠? 엄마가 나중에 형 도와주는 대신 형이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하면 되죠. 대신 저는 빨리 자리 잡는 게 목표니까 많이 바라지 마세요. 예, 형서가. 그래도 네가 우리 집에서는 첫 결혼인데 어쩜 미리부터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니? 엄마가 설마 무리한 요구라도 할까 봐 그래? 걱정하지 마. 딱 남들 하는 만큼만 할 거야. 예비 시어머니가 말씀을 저렇게 하시자 남편은 그것도 딱 잘라 선을 그어버리긴 했습니다. 엄마, 그 기본적인 게 대체 뭔데요? 우리 일가 친척들, 아빠 형제들 다 챙기려고 그러세요? 저는 싫어요. 이 사람한테 부담 주기 싫고요. 엄마가 예물 해주는 만큼 예단 준비하려고 할 거니까 거창하게 해줄 거 아니면 아예 예단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그리고 얘기할 거 있으면 이 사람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저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제 앞에서 얼굴만 붉혔고 뭐라 하지도 못하시더군요. 저는 남편이 워낙 단호하게 말하는 바람에 뭐라 한마디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시댁 인사하러 가기 전에 저한테 미리 당부한 게 있었거든요. 우리 집 가면 무조건 너랑 나랑은 한 세트인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옆에서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면 돼. 우리 엄마 분명 이런저런 얘기하실 거 뻔하거든. 어차피 내가 먼저 결혼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셔서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 그래도 결혼 준비는 어머니랑 상의하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첫 결혼이라 기대하시는 거 많으실 텐데? 그런 건 형한테 바라셔야지. 나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바라시면 되겠어? 걱정 말고 너는 그냥 웃고만 있어. 그래서 남편 말대로 가만히 웃고만 있었는데 남편이 알아서 전부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속상한 거 별로 겪은 거 없습니다. 거의 남편이 알아서 해결했어요. 둘 다 아껴가며 준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는 못했지만 남들은 결혼 준비하면서도 많이 싸운다는데 우리는 재미만 있었어요. 넉넉한 조건은 아니어도 우리 부부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에 제빵사로 근무했었는데요. 일이 힘들고 급여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둘이 버니까 돈은 모이더라고요. 둘이 돈 모으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모르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1년 만에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집안의 첫 손주를 먼저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편이 성실해도 삶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어요. 아이 낳고 나서 제가 일을 쉬게 되면서
남편이 외벌이를 했는데요. 남편은 그 즈음부터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하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아이 때문에 직장도 그만둔 시점에 사업을 하겠다는 남편이 불안하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그 시기에 제일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종잣돈으로 월세 얻어서 작게 내 가게 시작하고 싶어. 나 일한 게 벌써 10년 차야.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도 다 사업 시작하고도 남는다니까. 당신이 불안한 건 이해하는데 내가 몇 억을 들여서 가게를 차리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한참 돈 들어갈 때 왜 사업을 한다 그래서 사람을 불안하게 해? 나는 적은 돈이라도 따박따박 월급 받아오는 게 좋아. 애 좀 크고 나서 시작하면 안 돼? 사업은 적당한 때라는 게 있는 거야. 당신이 돈 때문에 힘들까 봐 그러는 건 나도 알아. 근데 당신 나 못 믿어? 내가 설마 하니 당신하고 우리 아기 굶길까 봐? 잘 안 되면 공사판 가서라도 돈 벌 거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서포트 좀 해줘. 반대는 했지만 저는 남편을 이겨먹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자기 가게 하고 싶어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었고 저 역시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 무렵 퇴사하고 시장 한편의 월세 자리를 얻어 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죠.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은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요. 남편은 자기 가게를 시작하면서 정말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도와줄 수 없었는데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물론 매출이 안 나온 건 아닙니다만 초반에는 겨우 기존에 받는 월급을 유지하는 수준이었어요. 힘들었지만 남편은 매일 새벽까지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람도 쓰지 않고 혼자 하니까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가 결혼 2년 차였는데 때마침 아주버님이 대학원 졸업 후 대기업 연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길고 긴 장남 뒷바라지가 끝난 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아주버님도 공부하는 내내 부모님께 면목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공부 열심히 배운 결실을 맺은 거죠. 좋은 직장 다니니 월급이 많다면서 어머니가 아주 노래를 부르시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야 아들 키운 덕 좀 보려나 보다. 이제 큰애까지 밥벌이가 됐으니까 한시름 놓겠지 뭐니. 근데 니들이 걱정이구나.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좋은 직장에 힘 안 들이고 일하면서 큰돈을 척척 버는데. 둘째는 볼 때마다 아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대책 없이 왜 가게를 시작해서는 온 가족을 불안하게 한다니? 물론 어머니는 걱정해서 하시는 말이셨겠죠. 고생하면서도 벌이가 좋지 않으니까 아마 속상하셨을 겁니다. 저나 남편은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실 때 걱정 마시라며 잘 되고 있다고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기분이 안 좋았던 건 그럴 때마다 시아주버님이 남편에게 툭툭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자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야. 가방끈 짧은 사람 치고 크게 되는 사람 봤냐?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뭐 어쩌겠냐? 다 네가 자초한 고생인데. 그럼 남편은 형님이 하는 말에 별 대꾸를 안 하고 듣고만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하는 말이었겠죠. 예전부터 아마 그런 식으로 남편을 은근히 무시했던 것 같아요. 원래 형제끼리는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기도 한다잖아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지만 아주버님이 남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모릅니다. 참다 못해 남편에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워낙 익숙해서인지 상처받는 것도 없다면서 그냥 한 귀를 듣고 흘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결심한 게 있었어요. 만약 나중에 제 아이가 듣는 데서 저런 언행을 또 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주버님은 결혼을 하겠다며 예비 형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아주버님이 예비 형님을 인사시키러 왔을 때 저보다 어려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랑 동갑내기였습니다. 예비 형님은 어쩐지 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둘째 며느리인 제가 먼저 시집와 있는 게 아마 아주버님도 신경이 쓰이셨겠죠. 저한테 이런 부탁까지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재수 씨랑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재수 씨가 먼저 시집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랑 비교되면 어쩌냐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동갑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형님이니까 앞으로 재수 씨가 많이 좀 도와줘요. 걱정 마세요, 아주버님.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많은걸요. 서로 도와가면서 잘 지낼게요. 반가워요, 형님. 제가 먼저 싹싹하게 굴었더니 그제야 긴장을 풀고 예비 형님도 웃음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저와 달리 야리야리한 인상의 형님을 좋게 봤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주버님이 예비 형님에 대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공부도 많이 하고 곱게 자란 분이더군요. 이 사람이 저처럼 공부만 하고 직장생활 바로 시작해서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요. 장인어른은 대학 교수신데 나 대학원 다닐 때 지도 교수님이랑 서로 잘 아시는 사이더라고요. 소개로 만났지만 이렇게 결혼할 인연이었는지 겹치는 지인도 많아서 신기하지 뭐예요. 시어머니도 형님 보시고는 마음에 엄청 들어 하셨습니다. 교수 아빠에 어머니도 고상하신 분이고 형님 동생도 교사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시부모님이랑 저희 앞에서 자랑을 어찌나 하시는지 저런 게 팔불출인가 싶을 정도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와이프 될 사람 예뻐하는 게 나빠 보이지 않고 저는 좋아 보였어요. 아주버님 결혼이 늦어졌으면 저도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 다행이다 싶었고요. 그렇게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나서 저는 형님과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시댁에서 명절을 여러 번 지내봤기 때문에 형님에게 이런저런 거 알려줄 것도 많았고요. 사실 남편은 형제는 둘이지만 시아버님이 6남매 중 장남이시고 시할머님도 근처에 사시기 때문에 온 가족 일가 친척이 남편 집에 모입니다. 한마디로 해야 할 음식도 많고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저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어머님이랑 저랑 둘이서 장 보고 전 부치고 각종 음식 다 했고요. 뒷정리도 혼자 다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며느리로 예쁨 받고 싶어서 먼저 나서서 혼자 한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가족 행사하고 나면 몸살로 하루 이틀 들어놓는 건 기본이에요. 그래도 뭐 불만은 없었습니다. 제 친정에서 원래 어릴 때부터 제사도 많이 지냈었고 저 또한 음식하는 거 좋아해서 혼자 조용히 음식하는 거 스트레스는 아니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하신다 하니 형님 생기면 나눠서 하겠구나 생각은 했었죠. 그럼 혼자 하는 것보다는 딱 절반만 힘들겠거니 했고요. 하지만 형님이 생기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선 형님은 정말 아주버님뿐 아니라 시어른들께 공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냥 애지중지라는 말이 아주 딱 맞아요. 시어머니도 형님 손 보면서 차마 일을 못 시키겠는지 아이고 저 손으로 어찌 밥을 짓고 빨래를 하겠노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시부모님은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이라 유독 교육에 집착을 하시는데 형님과 아주버님 부부를 보면 그렇게 흐뭇하신가 봐요. 맏며느리 귀한 사람이 들어왔다며 친척들 있는 데서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아주버님과 형님은 집안의 보호기자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 명절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전날까지 회사에서 너무 힘들다면서 피곤하다면 내내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모습 보시더니 저한테 예, 안방에 네 형님 이불 좀 펴줘라 이러시더군요. 어머니가 그리 하라시는데 어쩌겠어요. 형님 이부자리 봐드리고 형님은 아주 푹 주무시더군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뭘 몰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뒤로 명절이며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형님은 이상하게 얄밉게 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하는 거야 잘못하면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걸로 서운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제가 못 참는 건 우리 부부를 은근히 무시하는 아주버님 내외 태도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하지만 지내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싶은 순간이 종종 생기더군요. 가령 아주버님 결혼하고 시아주버님이 집에 오는 날엔 무조건 시댁에 가야 해요. 남편이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면 너는 형이 있는데 집에 오지도 않냐. 형이 왔으니 집에 와야지.
이러시면서 강요합니다. 자신이 집에 왔으니 동생이 집에 당연히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시어머님 앞에서 남편이랑 시아주버님이 싸웠는데 남편한테만 그만하라고 하고 시아주버님한텐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참 장남사랑은 끝이 없구나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했어요. 매일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가끔 보는데 형제끼리 분란 일으켜봐야 뭐 하나 싶어 주로 저희가 형님네 부부에게 많이 맞춰드렸고요. 형님이 첫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부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형님 부부는 아주 숭숭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기르면서 집이 좁아져 신축에 더 넓은 전셋집으로 이사까지 했다더군요. 이곳은 전세도 매매도 못지않게 비싸서 저희는 그때까지도 임대 아파트를 못 벗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게다가 남편 사업이 잘 안 풀릴 때라 저와 남편은 정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게 매출도 반의 반으로 뚝 떨어져서 월세도 맞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명절이고 뭐고 시댁 가서 일하는 것도 싫고 가족들 보는 것도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라 아이 등원시키고 남편 일을 같이 도왔는데 고생에 비해 돈이 안 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갔지만 힘든 걸 식구들 앞에서 티낼 수는 없었고 어머니가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형님은 뭐 매번 그렇듯이 바리바리 싸들고 온 선물로 퉁치려고 했고요.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아주버님이 조카 자랑을 하면서 우리 아이와 은근슬쩍 비교질을 하더라고요. 지훈이 이제 유치원 가지? 아직 한글도 못 된 것 같은데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우리 애는 3돌 안 됐는데도 벌써 글자에 관심도 보인다니까. 형석이 너 가방 끝 짧다고. 자식도 그러면 안 되잖아. 지훈이도 너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돈 벌게 시킬 셈이야? 너처럼 실패한 삶 살게 하지 말고 애도 하나뿐인데 교육에 신경 좀 써라. 그러면서 슬쩍 하는 말이 부모가 배운 게 없고 무식하면 자식도 그렇게 될 가능성 많다고 하는데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좋은 말투는 아니었죠. 아주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아주버님 교육 철학대로 아이 교육 잘 시키시고요. 저희는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가시돋친 말투라 눈치챈 건지 옆에 있던 형님도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동서, 우리 남편이 나쁜 뜻으로 말한 거 아니잖아. 조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그리 예민하게 반응해? 사실 듣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잖아. 동선에 가만 보면 애를 거의 방목 수준으로 놔두더라. 그러면 나중에 커서 다른 애들하고 경쟁이나 하겠어? 이러시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더 하려 했는데 가만 듣고 있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형이랑 형수는 우리 애한테 신경 쓰지 말고 본인애나 신경 써. 글자 하나 더 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럴 시간에 애 인사 교육이나 잘 시켜. 내가 공부 못했던 거랑 우리 애가 무슨 상관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내가 실패한 삶이라고? 적어도 형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남편은 화를 내며 저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놀란 시부모님이 말렸지만 한창 힘들 때라 남편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듯 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 한동안 시댁과 아주버님네와 연락을 안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 정말 앞으로 어머니랑 아주버님 안 볼 거야? 당장 다음 달에 어머니 생신도 있잖아. 당신은 신경 꺼. 난 안 간다면 그만이야.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형이랑 형수가 잘 챙길 테니까 놔둬. 우리 코가 석자인데 앞으로는 우리 걱정이나 하자. 그 일 이후 우리 부부는 명절이고 뭐고 시댁에 안 갔습니다. 일단 제가 갈 마음이 없었고요. 남편도 어지간히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 악물고 돈 벌겠다며 애를 많이 썼어요. 남편은 그동안 매일 매장에만 매달려 있는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을 찾더라고요. 컨설팅까지 받아가면서 특화 제품을 하나 만들어 그걸 블렌딩을 하겠다고 공부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마케팅과 블렌딩이 중요하다면서 앉아서 가만히 손님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경쟁업체 때문에 상품명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남편의 그런 마인드는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더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저도 참 눈물 날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몇 가지 상품이 대박을 치면서 입소문을 타고 우리 남편 가게가 시장 명물로 자리 잡는 데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택배 주문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마켓이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어요. 누구에게는 코로나가 위기였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코로나가 기회였죠. 전국을 상대로 영업을 하니 매출은 그 전과 비교할 수도 없었고 매장도 따라 얻어 직원까지 고용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저와 남편이 흘린 피땀의 결과였고 사람이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계기였어요. 그동안 제 남편은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댁과 영 끊고 지낸 몇 년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종종 연락을 하신 것 같았어요. 물론 저에게도 가끔 하셨고요. 하지만 제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남편이 형을 안 보고 싶다는데 어쩌겠어요. 그 기간 우리 부부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가장 큰 목표였던 집을 마련했어요. 지금 사는 성남시도 좋지만 남편은 서울로 들어가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부동산이 하락시기라 아파트 매입하는 거 고민이 많았는데 남편은 무슨 한풀이라도 하듯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제일 교육열 높은 곳에 가서 살아보자. 우리 지훈이가 공부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주변 환경이 좋으면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겠어? 내가 돈 버는 거 당신이랑 내 새끼 때문인 거 알지? 당신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 지키려고 나 진짜 노력했다. 당신 고생한 거 내가 잘 알지. 근데 굳이 그런 비싼 동네 아파트를 살 필요가 있을까?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건 마냥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입지 좋은 데 선택하면 위험 부담 없을 거야. 대출을 많이 안 끼고 사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 힘들게 고생한 돈으로 하고 싶은 꿈 하나하나 이뤄가는 거 보니까 제가 남편을 연애할 때부터 제대로 본 게 맞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프랜차이즈도 늘려나갔어요. 그때부터는 돈이 돈을 번다고 하나요? 예전처럼 몸이 힘들지 않아도 수익이 따라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자 작년 설에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이러더군요. 이번 설에는 오래간만에 어머니 댁에 가자. 우리 안 간지 5년이 넘었나? 어머니도 사정사정 하시더라고. 정말 형제가 영 끊고 살 거냐고 우시길래 이번에는 간다고 했어. 당신은 안 내키겠지만 이번엔 이해해줘. 물론 당신이 싫다면 이번만 가고 자주 가지는 않을 거야. 아니야,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 이번에는 가서 인사라도 드리자. 물론 어머니와 연락은 하고 살았지만 남편 때문에 왕래는 거의 안 했기에 저도 한 번 가야 마음이 편할 듯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한테 당부를 하더라고요. 대신 우리 돈 번 거는 말하지 마. 알아봤자 형 성격상 엄마 도와주느라 헛소리 할 게 뻔해. 그냥 조용히 안부만 전하고 우리 지훈이 보여드리고 오자. 걱정 마. 나는 옆에서 당신이 말하는 것만 듣고 있을 거야. 대신 당신 형이랑 싸우지 마. 나도 속 뒤집어지는 일 있어도 참을 테니까. 알았지?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작년 설에는 시댁에 찾아갔어요. 식구들 엄청 많고 할 일 많은 집안인데 어머니가 저 보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작년부터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각자 가족들끼리 지내자고 했어.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거 자제하러 가니까 잘 됐다 싶더구나. 지훈 엄마가 없으니까 나 혼자 다 해야 해서 얼마나 힘들던지. 너 알다시피 큰애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잖니. 니들이 안 오니까 큰애도 이 핑계 저 핑계 안 올 궁리만 하더구나. 그래도 가족들이 보고는 살아야지 않겠니? 어머니 한탄하시는 거 들으니 지난 시간 동안 형님이 어찌했을지 훤히 그려지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께 죄송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부부로 인해 쓸데없는 가족 모임이 다 줄여버린 거 잘 됐다 싶었어요. 모처럼 아주버님 내외와 모인 식사 자리지만 분위기는 영 어색하더군요. 저와 형님도 그랬지만 피를 나눈 친형제가 몇 년 동안 보지도 않았는데 그리 할 말이 없는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말을 절대 꺼내지 않았고요. 분위기를 깬 건 아주버님이 먼저였습니다.
너 임마, 사내 자식이 속이 그렇게 좁냐? 형이 몇 마디 했다고 토라져서 몇 년 연락을 안 하는 놈이 어딨어? 뭐 어쨌든 이렇게 모였으니 됐다.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알면 앞으로 잘해. 처음부터 남편을 혼내는 걸로 시작하더군요. 아주버님은 우리 남편만 탓하고 본인이 그동안 남편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듣고도 남편은 일단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아주버님의 입방정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네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식사를 하는 중에도 아주버님은 주로 본인 얘기만 하셨어요. 그동안 대출을 갚은 얘기며 애가 학교 입학을 했는데 영재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 등등 주로 자랑질이었죠. 우리가 어찌 살았는지는 저희도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 어쩜 형님도 아주버님도 한마디를 물어보지도 않더군요. 하지만 거기까지도 참을만 했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했다면 적당히 맞장구 치고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아주버님은 돈 자랑을 하고 싶었는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형석아, 재수씨, 사업하느라 힘들었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다 그래서 나도 걱정 많이 했는데 어찌 용케 잘 버텼나 봐? 이럴 때는 정말 월급쟁이가 제일이다 싶어. 그래서 형은 돈 많이 모았어? 나는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편하게 살았나 봐? 편하다니? 세상에 쉽게 이루어지는 게 있겠냐? 나 자랑하려고 너 부른 건 아닌데 어쨌든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으니 얘기할게. 다들 어렵다는 이 시기에 이 형은 연봉 1억 돌파했다 이거야. 우리 와이프랑 나랑 합치면 이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아니냐. 이래도 한 2년만 고생하면 우리도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 말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장사로 힘들게 돈 벌 거야? 형 봐라. 늦게까지 공부했지만 보람이 있잖냐? 너도 성공하려면 나처럼 공부를 했어야지. 안 그래? 힘들게 장사하고 발전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지훈이 대학은 보내겠냐? 나는 우리 딸 유학까지 보낼 생각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또 저와 남편의 속을 긁더라고요. 형님은 옆에서 고상을 떨며 한마디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동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나 봐. 얼굴이 정말 달라진 거 보고 나 너무 놀랐잖아. 어쨌든 이제는 가족들끼리 보고 살아야지. 애들도 많이 컸으니까 교육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그러자. 내가 많이 알려줄게. 근데 우리 애 보내는 학원이 좀 비싼데 같이 보낼 수 있을까 모르겠다. 동선의 형편에 애 교육비 쓰는 거 무리일 거 아니야. 그래도 빚내서 애 교육은 시켜. 적어도 지훈이는 동서랑 도련님처럼 고생 안 하고 살게 해야지 부모지. 우리나라에서 애 제대로 키우려면 적어도 우리처럼 연봉 1억은 넘어야 되긴 해. 참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그러네. 그렇지, 동서? 어쩜. 몇 년 전과 두 사람은 다를 바가 없는 건지 또 잘난 척, 있는 척으로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때는 제가 확 열이 받더라고요. 저는 남편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 아빠, 계속 듣고만 있을 거야? 우리 할 말하고 그냥 가자. 여기 더 있어봐야 속만 뒤집어져. 제가 이 악물고 말하자. 옆에서 참고 있던 남편은 갑자기 들고 있던 수저를 탁 하고 내려놨습니다. 순간 아주버님과 형님은 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죠. 형, 연봉 1억 된 거 축하해. 근데 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네. 우리가 부럽다고 말하길 바랬어? 근데 어쩌나. 나는 형이 1년에 1억 버는 동안에 5억이 넘게 벌어. 5억 넘게 버는 내가 1억 버는 형한테 자랑을 못하겠어서 가만히 있었던 건데. 듣자 하니까 좀 선 넘는다 싶어서 말이야. 나는 그렇다 치고 지훈 엄마는 왜 무시하는 건데? 형수님, 그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할 말이 없어요? 야, 형서가 갑자기 뭘 성질 내고 그래? 그리고 무슨 네가 5억을 번다고 헛소리를 해? 알았어. 너 내가 돈 좀 번다니까 배 아파서 그러는 거야? 야, 형이 잘 되면 좋은 거지 뭘 질투까지 하면서 5억을 번다는 뻥을 치고 그래? 아주버님은 웃으면서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정색을 하고 얘기를 이어나갔어요.
누가 뻥이래. 형,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다음 달에 대치동으로 이사가. 거기 아파트 알지? 이번에 좋은 가격에 금매로 나온 거 20억에 샀거든. 나도 교육열 제일 높다는 데서 우리 애 교육시키려고 큰맘 먹었지. 다행히 우리 지훈이가 내 머리 안 닮아서 공부를 잘하지 뭐야. 형은 아직 전세라 그랬나? 형은 언제 집 사? 아니 돈 모아서 살 수는 있는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형님과 아주버님 둘 다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시아주버님은 얼굴이 아예 썩은 표정이었습니다. 형님은 못 믿겠다는 듯 저한테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뭐? 대치동? 동서, 정말이야? 동서 내가 무슨 돈으로 대치동 아파트를 산 건데 설마 대출 80%막 이런 거야? 어머 형님, 저희는 돈 없으면 집 안 사요. 대출이 있긴 한데 아주 살짝 있는 정도예요. 그동안 우리 지훈 아빠가 사업이 좀 잘 돼서요. 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사업 한번 빵 터지니까 무섭게 들어오던데요? 돈 좀 벌었다는 제 말을 듣고는 형님은 질투심에 얼굴이 구겨지더라고요. 어쩜 표정 관리를 그렇게 못하는지. 그러자 아주버님도 못 믿겠다는 듯한 말투로 그러시더군요. 너 사업 어려운 거 아니었어? 뭐 동생이 잘 된다니까 나는 좋지. 근데 대치동 아파트 산 건 정말이야? 그럼 내가 형한테 거짓말하겠어? 다음 달에 이사 가면서 한번 구경하러 와. 나 그동안 진짜 힘들었다, 형. 나 공부 못했어도 평생 먹고 살 거 한 방에 번 거 보니 어때? 앞으로는 나랑 우리 집사람 학벌이랑 돈으로 후려치는 거 하지 마. 형이 하는 말 맞는 거 하나 없더라. 세상은 공부 잘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학벌은 상관없다 이거야. 내가 증명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무시하지 마. 내 자식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쓸데없이 걱정하지도 말고. 남편은 사진으로 찍어둔 우리 아파트를 형님 부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제야 정말이라는 걸 믿더군요. 그 후 두 사람은 우리가 너무 부러웠는지 내내 썩은 표정으로 웃지도 않고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어머니가 차린 밥상 다 먹고 돌아왔고요. 어머니는 그래도 우리 잘된 거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형님 부부는 그 뒤 한 번도 고생했다거나 집 산 거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놀랍지도 않았어요. 둘 다 신보가 그런데 어쩌겠어요? 아마 집에 돌아가서 둘이 부부싸움도 했을 겁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시댁에 아주 가끔 갑니다. 아주버님 빼고 시부모님과 식사도 해요. 작년 설 이후 형님네는 연락한 적도 없고 아직 본 적도 없어요. 아마 이번 어버이날에는 저희가 따로 챙길까 생각하고 있네요. 가급적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마 추석 때나 한번 보지 않을까 합니다. 예상컨대 아마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배 아파서 저희를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가족끼리 의좋게 살면 좋았겠지만 저도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사람 본성이 저러면 가까이 지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힘들게 노력 안 하고 이대로 살까 합니다. 제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얄미운 시습과 형님 한 방 먹인 얘기에 통쾌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저 남의 집 웃기는 가정사고나 생각하시고 가볍게 웃으며 들어주셨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의 많은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가정은 늘 화목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